2024년 11월 21일 저녁 7시 30분 평양노동당 중앙청사 4층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도를 걷던 사람들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비켜섰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스스로 벽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가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들렸습니다. 발소리, 가볍지만 규칙적인 발소리, 그리고 그 발소리를 따라오는 또 다른 발소리들, 경호원들입니다. 복도 끝에서 검은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똑바로 전진, 주저함 없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정확한 속도로,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 아무도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비켜설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아니,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해서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입니다. 이름 없는 권력의 등장. 그림자가 실체가 되는 순간. 북한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변화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북한 권력의 은밀한 변화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박철수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의 자리는 리성혁이 차지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물의 부상입니다. 그의 이름은 최철민, 42세, 국가보위성 부상. 하지만 이 직함은 그의 진짜 권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최철민은 김정은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김정은보다 3년 아래 스위스 유학 시절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최철민은 김정은과 직접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김정은의 가장 친한 친구의 동생이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때로는 직접적인 친분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최철민은 2015년 북한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외무성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2018년 국가보위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2022년 부상이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엘리트 코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최철민은 단순한 보위성 부상이 아닙니다. 그는 김정은의 비공식 메신저입니다. 북한 권력 구조에는 두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공식 라인과 비공식 라인. 공식 라인은 우리가 아는 것들입니다. 당 간부, 내각 총리, 군 장성. 하지만 진짜 권력은 비공식 라인에서 움직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들. 이들은 직함이 낮아 보여도 실제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최철민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1월 21일 저녁, 최철민이 복도를 지나간 그 순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최철민이 이제 공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 그동안 그는 뒤에서 일했습니다. 보고서를 전달하고 김정은의 뜻을 간부들에게 전하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그는 전면에 나섭니다.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영호, 55세. 그는 복도에서 최철민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얼굴은 익숙했지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김영호는 재빨리 벽 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최철민이 지나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최철민이 지나간 후 김영호는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이 옆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철민 부상입니다. 아, 보위성? 네, 하지만. 옆 사람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뭔데? 하지만 그냥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애매한 대답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북한에서 그냥 아닌 것 같다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날 저녁 8시, 당 중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10명, 조직지도부 부부장급 이상 간부들입니다. 회의 주제는 조직 효율화 2단계입니다. 1단계는 박철수 제거였습니다. 그렇다면 2단계는 무엇일까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리성혁, 김영호, 박수진. 하지만 마지막에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최철민입니다. 그가 들어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철민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보위성 부상이 당 조직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최철민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의 자리 위치입니다. 끝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중앙에서 세 번째. 이것은 권력 서열로 따지면 상위 34위에 해당합니다. 국가보위성 부상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으로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아무도 소리내어 묻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리성혁이 발언했습니다. 오늘 회의 목적은 조직 효율화 2단계를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1단계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새로운 협력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협력 구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리성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과 보위성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위성에서 연락 책임자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최철민 부상이 그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연락 책임자.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감시자입니다. 최철민이 당 조직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역할은 낮은 직급이 맡습니다. 부상급이 직접 맡는 것은 과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철민이 단순한 연락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감시자이자 결정권자입니다. 당 조직의 중요한 결정에 그가 개입할 것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최철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말하지 않고 관찰합니다. 관찰하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정보를 김정은에게 보고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최철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리성혁만 남았습니다. 최철민이 리성혁을 봤습니다. 리동무,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리성혁이 다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습니다. 5분 정도. 하지만 그 5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나중에 리성혁의 측근이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최철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리동무는 훌륭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원수님께서도 만족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요한 결정 전에 저와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결정에 내가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리성혁은 박철수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완전한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의 위에 최철민이 있습니다. 최철민이 승인하지 않으면 리성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당 중앙청사에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문서 결제 라인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장 부장 비서 김정은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순서가 추가됐습니다. 부부장 부장 최철민 비서 김정은. 최철민이 중간에 끼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중요한 결정이 최철민의 손을 거친다는 뜻입니다. 그가 승인하지 않으면 김정은에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철민은 사실상 게이트키퍼가 된 것입니다. 북한 권력 구조에서 게이트키퍼는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정보를 통제하고 접근을 통제하고 결정을 통제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회의 참석자 명단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당 간부만 참석하던 회의에 최철민이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정책회의, 대남정책회의, 군사회의, 모든 중요한 회의에 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석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발언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5일 당 중앙위 확대회의 100명이 넘는 고위 간부가 모였습니다. 김정은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내년 경제계획이었습니다. 여러 간부들이 발표했습니다. 농업부장, 공업부장, 무역부장 각자 내년 목표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북한 회의에서 질문은 위험합니다. 질문은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최철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보위성 부상이 경제회의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최철민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의 신호였습니다. 최철민이 일어났습니다. 농업부장 동무께 질문이 있습니다. 내년 식량 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입니까? 농업부장이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미 발표해서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철민은 다시 물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날카롭게. 농업부장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최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 방안은 불충분합니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철민이 농업부장에게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보위성 부상이 내각부장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위계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곧 승인을 의미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간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철민이 대체 누구야? 보위성 부상이라고 하던데. 하지만 저렇게 권한이 큰 부상은 본 적이 없어. 혹시 원수님의 특별 대리인인 거 아냐? 이 마지막 질문이 정답에 가까웠습니다. 최철민은 김정은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북한 권력 구조에는 보이는 권력과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습니다. 보이는 권력은 직함으로 나타납니다. 당 비서, 내각 총리, 군 총참모장. 하지만 보이지 않는 권력은 직함과 무관합니다. 김정은의 신뢰.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최철민은 직함은 낮지만 신뢰는 높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함보다 훨씬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 중앙청사 4층에 새로운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문패에는 특별조정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조정실. 이 이름만으로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최철민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특별조정실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20평 정도. 책상 하나, 의자 2개, 서류함 하나. 간단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당 비서실 바로 옆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집무실까지 걸어서 30초. 이 근접성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최철민은 김정은에게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탈북자 박민수는 2024년 8월 탈북하기 전까지 당 선전선동부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증언입니다. 2024년 5월쯤부터 최철민이라는 이름이 자주 들렸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위성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보위성 사람인데 당 업무에 자꾸 끼어들어요. 회의에도 오고 문서도 검토하고. 우리는 다들 궁금했죠. 저 사람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6월쯤 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최철민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최철민이 보고서를 직접 김정은에게 올린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최철민한테 찍히면 김정은한테 바로 보고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최철민 앞에서는 말을 아꼈고 행동을 조심했어요. 이것이 최철민의 진짜 권력입니다. 직접적인 보고 라인. 북한 권력 구조에서 직접 보고 라인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권한입니다. 대부분의 간부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김정은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철민은 직접 보고합니다. 이것은 그가 김정은의 눈과 귀라는 뜻입니다. 12월 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내각부총리 한명수가 갑자기 해임됐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업무 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한명수가 최철민과 마찰을 빚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1월 말 한명수는 경제정책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최철민이 그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한명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상 동무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전문가인 제가 더 잘 압니다. 이 말이 한명수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철민은 김정은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명수가 해임됐습니다. 63세의 베테랑 경제관료가 42세의 보위성 부상에게 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내부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최철민을 절대로 거스르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최철민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회의에서 그가 말하면 모두가 경청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철민은 이름 없는 권력에서 이름 있는 권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최철민의 진짜 역할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감시자일까요? 아니면 더 큰 계획이 있을까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철민은 당과 보위성과 군부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세 조직의 균형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한 조직이 너무 강해지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박철수는 당 라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너무 강해지자 김정은은 그를 제거했습니다. 리성혁도 당 라인입니다. 하지만 리성혁 혼자서는 균형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철민이 필요합니다. 최철민은 보위성 출신이지만 당과 군부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 조직을 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12월 10일 평양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당 창건 기념일 행사였습니다. 주석단에 고위 간부들이 올라왔습니다. 자리 배치가 발표됐습니다. 김정은이 중앙, 그 옆에 리성혁, 그리고 놀랍게도 최철민이 주석단에 올랐습니다. 위치는 뒤쪽이었지만 그래도 주석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주석단은 북한 권력 서열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주석단에 오른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고위 간부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최철민은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는 공식 권력이 됐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카메라가 주석단을 비췄습니다. 김정은이 박수를 칠 때 최철민도 박수를 쳤습니다.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일 때 최철민도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동조였습니다. 이것은 최철민이 김정은의 그림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정은이 움직이는 대로 최철민도 움직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북한 관영 매체는 주석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 최철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직함은 국가보위성 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압니다. 그의 진짜 직함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진짜 직함은 김정은의 대리인입니다. 북한 전문가 이수진 박사의 분석입니다. 최철민의 부상은 김정은 권력 구조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김정은은 기존 당 조직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람을 곳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철민은 그중 한 명입니다. 앞으로 최철민 같은 인물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최철민은 언제까지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북한 권력의 역사를 보면 김정은의 총애를 받던 사람도 갑자기 사라지곤 했습니다. 장성택도 그랬고 박철수도 그랬습니다. 최철민도 언젠가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철민은 영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주석단에 올랐지만 뒤쪽 자리를 지켰습니다. 회의에서 발언하지만 김정은의 의견을 반복할 뿐입니다.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존 전략입니다. 최철민은 박철수의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박철수는 너무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최철민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김정은의 그림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최철민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북한 권력의 미묘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최철민은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철민이 참여한 비공개 회동의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회동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북한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겠습니다. 곧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